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함수의 기본적인 표현법들, 그리고 함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방법들 관련해서 코딩을 공부했었고 몇 가지 예제를 살펴봤었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쓰는 기법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급스럽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금 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좋은 그런 기술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함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코딩을 공부해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사항인데요. 파이썬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은요,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를 뿐이지 기본 개념과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정확해요. 그래서 한 가지 언어에서 코딩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고 관련된 개념이나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기가 참 쉽다라는 이유가 근본적인 베이스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번 22장에서 하게 되는 고급 함수 연산도 그의 맥락에서 동일하게 좀 잘 다루어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언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급 함수 연산이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나오는데, 그죠? 함수 영역이 뭐지? 내포함수, 함수를 매개변수로 넘길 수도 있네. 함수 자체를 반환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급 함수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다루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먼저 함수를 작성자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봐야 안 되겠나 이건데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는 형식인자고요, 하나는 실인자입니다. 우리 기억나죠? 함수 만들 때 define 해가지고 함수 이름 하나 주고, 이 함수가 가지게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괄호 안에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콜론 찍고 이 뒤에다가 인덴트 해주고 문장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함수를 실제로 호출할 때는 이 함수 이름이 가령 xyz라면은 xyz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죠. 그리고 호출될 때 넘겨줄 값이 있으면 데이터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가령 그것이 뭐라 할까요? p와 q라면은 pq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실제 데이터는 pq이고, 맞습니까? 이게 실제 데이터이고, 그죠? a, b는 이 함수를 만들 때에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라고, 그죠? 가정했는 가상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형식 인수라 부른다 했어요. 해서 만드는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작성자의 관점이고요. 실제로 함수를 호출하는 관점이 사용자의 관점이에요. 이때 두 개의 데이터를 같이 표현했지만은 이 위의 데이터는 A와 B는 형식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형식인자라 부르는 것이고, 실제 이 데이터가 가져가야 될 데이터 실행될 때는 P와 Q를 넘겨주게 된다 그랬더니 이럴 데이터로 실인자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한번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 개념이 하나 딱 나옵니다. 함수의 영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예를 들면은, 그렇죠.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이나 권리나 책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기본 영역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사람은 아마 자기 나라 미국이, 그죠? 자기 나라, 자기 영역이겠죠.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 함수 안에서 쓰여지는 변수나 자료들이 역할이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함수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함수 영역은 말 그대로 함수 내에서 정의된 함수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안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보호를 받는 것이 기본 권리이죠. 그죠? 근데 미국 가면 보호 못 받잖아요. 왜요?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조금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수 내에서 정의된 변수는 함수 영역 밖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특성을 우리는 함수 영역이라고 불러요. 영역이라는 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옆에 좀 써놓으세요. 스코프라 그럽니다. 스코프라고.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272페이지에 나와요. 272페이지에. 요거 좀 써놓으십시오. 스코프라 해가지고. 함수의 스코프는 정의된 함수 안에서만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좀 이따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걸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지 싶어요. 그죠? 여기에 그 영역 규칙으로 간단한, 그죠? 영역 규칙으로 예제가 하나 바로 나오네요. 여기 볼까요? define에서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한글로 썼는데 사실은 한글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함수 이름은 파리의 여인이에요. 여기에는 정은이라는 변수는 강태행이라는 문자를 가져요. 프린트 정은이래요. 그럼 여기 뭐 지킬까요? 정은이가 얘니까 강태행이가 지키겠죠. 강태행이 출력될 거예요. 맞습니다. 함수 바깥쪽에 정은이라는 변수가 위원장이라는 문자를 가져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해요. 파리의 여인이라고 호출합니다. 그럼 호출되면 실행되겠죠. 정은이 꼴 강태행 프린트 정은이니까 강태행이 지키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함수 실행 마친 다음에 얘 실행될 거예요. 프린트 정은이에요. 얘 뭐 지킬까요? 강태행일까요? 위원장일까요? 그거 묻는 겁니다. 어딜까요? 위원장 지킨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같은 정은이지만 이 정은하고 이 정은은 완전히 다른 정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은은요, 이 함수 안에서만 효과를 가지는 정은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만 효과를 가지니까 여기선 찍으면 강태행이 찍힌다고. 근데 이 정은은 이 함수 바깥쪽에 있는 정은이잖아요. 얘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은이지만 흡사, 이거는 X라고 쓰고 흡사, 이거는 Y라고 쓰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아시겠죠? 여기 이 말이죠.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객체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함수는 함수 내에서 정의된 변수는 함수 영역 밖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에러이기 때문에 자기 함수 안에서만 뭘 가진다고? 효과를 가진다고요. 그것을 함수 영역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자, 요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같은 이름의 변수가요, 둘 이상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조금 전처럼 둘 이상 있을 때 어떻게 될까? 그죠? 자기를 둘러싼 영역 안에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은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게요. 그죠. 현재 영역의 함수인 경우 그 이름으로 정의가 병리되어 있거나 그 이름에 매개변수가 있는지 찾아본다. 이름이 같은 변수나 매개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함수 호출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 바깥쪽 영역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 함수 안에 변수가 없으면 자기 싸고 있는 다른 함수, 또 다른 함수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제일 바깥쪽까지 나왔을 때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전역 변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글로벌이라고 불러요. 아직 조금 이 경우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의 예제를 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우선 찾아보고 그 지역이 없으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그 영역에도 없으면 또 자기를 둘러싸는 영역으로 점점 바깥쪽으로 가면서 넓은 영역으로 찾지 맨 첫부터 넓은 영역부터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 예제 가지고 좀 다뤄볼게요. 22의 2번부터 22의 5번의 예제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22의 2번부터 22의 5번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화면에 올려볼게요. 우리 교재에 273페이지에 나오는 예제입니다. 그 위에 지금 영역 규칙 설명도 나오는데요. 설명도 매우 중요한 설명들이에요.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 설명이 가리키고 있는 예제들이 아래쪽 예제들이니까 예제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요게 2번의 예제예요.
그죠? 요게 2번 예제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얘는 간단해요.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E란 이름으로. 여기서 호출해요. V가 5래요. 프린트 V 하면은 얼마 찍힐까요? 5 찍힐까요? 1 찍힐까요? 이거 정리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름의 변수가 아까처럼 2개 만들어져 있어요. 이 V, 밖에 있는 V와 안에 있는 V가 같은 V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V라고. 쓰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름이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V는 누구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요, 어떤 변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 안에 있는 변수를 우선으로 씁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V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함수 안에 V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자기 걸로 보는 것이죠. 얼마 찍힐까요? 5 찍힐 겁니다. 돌려볼까요? 예, 5 찍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 찍힐까요? 여기는. 자기가 속해 있는 V가 이것처럼 있으면 다행인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한테 속해 있는 게 없으면은 자기 바깥쪽으로 가서 찾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여요? 얘가 보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나오는 겁니다. 돌려볼까요? 그렇죠. 맞죠. 글자 좀 줄여볼게요. 같이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죠?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어떤 변수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선언되어 있으면 그 변수를 우선 사용하고,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없으면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바깥쪽으로 가서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자기 걸로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수의 뭐라고?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변수의 영역이죠. 밑에 하나 더 볼까요? 내려올게요. 이제 이거 알겠죠? 그렇죠. 얼마 나올까요? V와 X를 써야 돼요. 자기한테 V가 X가 있으면 쓰겠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얘를 쓰겠죠. 얼마 찍히겠어요? 3 찍힐 거예요. 돌려볼까요? 그렇죠. 3이 찍힙니다. 자기한테 속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바깥쪽에서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X 이퀄 5라고 줬어요. 얼마 나올까요? 얘는 이거 아니겠죠. 돌려볼까요? 그렇죠. 알죠. 자기한테 속해 있는 변수가 있으면 우선 쓴다 그랬죠. 자기한테 속해 있는 변수가 없으면 바깥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이 나오는 게 맞죠.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 더 봅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돌려볼게요. 우선 run. 그렇죠. 얘는 어마어마한 에러를 내요. 그죠? 에러가 나온다는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가 뭐라 나와요? 여기에 요래 나오네요. 그죠? local variable v는 reference to before assignment. 그죠? local variable 그럼 우리가 보통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지역 변수 v는 그죠? 할당되기 전에 reference 사용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인데 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코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V는 이 코드 뭔 뜻인지 알죠? V는 V 플러스 5를 줄여 쓴 거죠. 그죠? 그럼 V에다가 5를 더해서 그거를 다시 V에 주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V가 없죠. 바깥쪽으로 나와요. 나오니까 V가 있잖아요. 얼마 있어요? 1 있죠. 그래서 제가 1을 가져와서 써요. 그러면 1 더하기 5가 되니까 얼마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 6을 누가 가지라는 게? V가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V 값이 바뀌어요. 얼마로? 6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있죠. 다시 좀 정리할게요. V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바깥쪽에 있는 V를 사용했어요. 맞습니까? 사용했는데,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요. 자기한테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영역에 있는 V 값을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계산된 결과 6으로 뭐 하려는 겁니까? 바꾸려는 거죠.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꾸는 거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변수만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내에서만. 그럼 결국에는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변수가 지역 변수였잖아요. 지역 변수는 자기 속해 있는 것만 바꿀 수 있지 바깥쪽의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꾸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바뀌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서 V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V가 제일 처음에 얼마 가지고 1을 가지고 요래 해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V고 여기도 V지만 그죠? 운 좋게도 요 안에 있는 V와 요 바깥쪽에 있는 V가 이름은 같아 보이지만 요 V는 결국 얘를 쓰게 되는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완전히 이름은 같아 보이지만 족보가 다른 V가 되는 거죠.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쓰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바꿀 수 있어요. 실행시켜 볼까요? run.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때 얘 얼마 됐겠어요? 6이 돼 있을 거라고요. 프린트까지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 밑에 프린트 그렇죠. 당연히 뭐 6이 돼 있겠죠. 그죠? run 된다고요. 이렇게. 아하, 어떤 변수가 새로운 값으로 바뀌도록 할 때는 그 변수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먼저 뭐 되어 있어야 된다?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언되어 있지 않고 바깥쪽에 사용하는 때는 바꾸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재 지금 예제 273페이지부터 중요합니다. 274페이지까지가 이 예제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예제가 이해됐으면은 아시겠죠? 이해됐으면은 위에 설명 읽어가지고 다시 한번 예제와 매칭시켜 가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둬야 될 것입니다. 꼭 해두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 더 볼게요. 요 예제는 좀 뭐 가벼운 예제인데 느닷없이 나오게 하긴 하는데 뭐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22의 6번의 예제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코드 예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서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뭐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왜 심각한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금 그래서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num이 4예요.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함수 이름이 odd or even이에요. odd or even 함수를 호출해요. 4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하죠. 그럼 이 값이 여기로 넘어가겠죠. 4 맞나요? 여기에도? 그러면은 넘은 나머지 2를 구하래요. 얼마 나머지? 4로 2를 하면 나머지 0이죠. 그죠? 그 결과 넘이 1이냐 아니냐 물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else로 와서 2번을 리턴하겠죠. 그럼 얘를 이름 호출했던 게 여기니까 이쪽으로 리턴해서 2번 넘겨주면 프린트 찍으면 뭐 찍힐까요? 여기 당연히 2번 찍힐 거예요. 얘는 5를 넘겨줘요. 넘겨줘서 마찬가지로 리턴하겠지만은 이번에는 odd 리턴하겠죠. 하겠지만 여긴 리턴된 값을 가지고 다음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변수 받거나 아니면 프린트처럼 이런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 없이 그냥 멍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행된 결과는 하나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run.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요 프린트에 의해서 2번이 찍혔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 해서 지금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다루어야 될 다른 주제가 있는 건 아닌데 굳이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변수와 안쪽에 있는 이 변수와 맞습니까? 여기 있는 이 변수가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럴 때 이 변수는 이 실매개 변수 값을 받아와서 다루게 되는 변수니까 그죠? 얘를 넘겨주고는 넘어오는 변수의 흐름을 가져간다. 이 정도의 얘기겠죠. 뭐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흐름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뒤에 그림도 이렇게 장황히 나오던데 글쎄요, 뭐 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차라리 머리를 맑게 하지 싶습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셀프 체크 22의 1번 가지고 뭐 할 이야기 있는지 좀 따져보자고요. 우리 교재 277페이지 나오네요. 그쵸? 요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define. 값은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럴 때 함수 호출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대요. 맞죠? 이렇게 함수 호출할 때 도대체 어떤 값들이 출력되는지 한번 프로그램 한번 따라가 보랍니다. 따라가 봅시다. 해볼까요? 자, 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인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선 run. 그쵸? 뭐 이렇게 결과 나와요. 그쵸? 글자 좀 줄일까요? 너무 큽니까? 봅시다. 한 칸만 더 키워볼까요? 자, 요 정도 할게요. 자, 해놔놓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보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야. 그렇죠? 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define f라는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ab, xy는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함수 f를 부를 때 xy는 x가 5고 xy가 5, 6이네. 그죠? 5와 6을 가지고 ab에다가 5와 6을 던져준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x는 a 더하기 6인 a 더하기 b니까 11이 될 것이고 y는 a-b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프린트 x 곱하기 y 하래요. 마이너스 11이겠네요. 리턴 x 나누기 y 하래요. 11 나누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0 되겠죠. 나누셈은 소수점을 가지는 수로 실수형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마이너스 11.0을 리턴해 주래요. 얘한테. 그럼 프린트 되면은 마이너스 11.0이 될 것이고 이 프린트에서는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맞네요. 이렇게. 맞죠? 하나만 더 볼까요? 누구 볼까요?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프린트 x, a예요. x가 5고 a가 1이잖아요. 그러면 5, 1이 넘어가네요. 5와 6으로. 맞습니까? a, b로 넘어가네요. 그죠? 그럼 a 더하기 b니까 6이고 a-b니까 4가 되겠다. 그죠? 프린트 x 곱하기 y 6, 4, 24 리턴 x 나누기 y 6 나누기 4 맞습니까? 6 나누기 4면은 6 나누기 4면 얼마입니까? 1.5가 리턴 되네. 그래서 24와 1.5가 리턴 되겠네. 맞죠?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 친구가 하려는 이 예제의 핵심은 이거죠. 여기에 쓰여있는 XY와 여기에 쓰여있는 XY와 여기에 쓰여있는 AB와 여기에 쓰여있는 AB가 근본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더하기 하기 위해서, 이거 빼기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가져오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야. 그쵸? 왜요?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있으니까 자기께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니까. 맞죠? 만약에 여기에서 찾을 수 없으면 바깥쪽으로 나와가 얘를 찾아보겠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무슨 이야기 나오죠? 야, 이제 새로운 주제가 하나 나오네요. 내포 함수다. 내포라는 말은 뭡니까? 싸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말. 그죠? 함수의 안쪽에 정의된 다른 함수를 말합니다. 그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내포 함수예요. 내포 함수. 파이썬에서 내포된 함수는요, 오직 바깥쪽 함수의 영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얘를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얘를 보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지? 밑에 예제 보면 보여요. 예제 한번 올려볼게요. 22의 7번의 예제. 한번 올려볼까요? 요겁니다. 우리 교재 27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78페이지에. define 해서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맞죠? 그 안에 다시 define 해가 또 함수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렇죠? 요렇게 함수 한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또 다시 함수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내포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stop이라는 함수는요, 온전히 sing이라는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stop이라는 함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 누구를 쓰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sing을 쓰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sing이라는 함수는요, stop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얘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포함된 함수니까 자기는 호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호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돼요. 되는데, 그죠? 바깥쪽에서 이 함수, sing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되겠지만은 stop이라는 함수를 직접 바로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려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run 할게요. 그렇죠? 바로 에러 뜨잖아. 에러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러 생겼대요. 그렇죠? name stop is not define입니다. 그렇죠? 정의되지 않았대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 stop이라는 함수는 sing이라는 함수처럼 정의되어 있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안쪽에 숨어 있다 보니까 stop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sing은 찾을 수 있죠. 바로 자기 레벨에 같이 존재하니까.
아시겠죠?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 해서 내포 함수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포 함수는 그죠? 외부에서 호출하는 것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호출해주면 된다? 내포 함수를 싸고 있는 함수 누굽니까? 싱을 호출해주면 스탑이 호출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직접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너는 안 돼. 추석 처리하고. 맞습니까? 그러나서 스탑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싱이니까 싱 함수를 호출해 줌으로써 맞죠? 스탑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질문. 이렇게 내포 함수를 만들 일이 정말로 있나요?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은 것들만 다루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이즈를 아주 큰 걸 다룰 때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만 따로 구분돼야 될 모듈들이 있더라고요. 단위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또다시 함수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 함수는 그죠? 안쪽에 있는 이 함수는 바깥쪽 함수 안에서만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내포 함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거니까 그죠? 내포 함수의 성격으로 직접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더구나 라는 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우리 책에 어디 좀 정리해 두면 되겠죠. 메모에도 놓지 그렇죠. 자, 책은 반드시 읽고 정리해 두십시오. 설명을. 자, 예제가 하나 나와요. 22의 2번 예제. 그렇죠. 요거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코드를 요것들로 add1 하고 있죠. add1 호출하면은 실행 결과 프린트 되는 것들이 뭐가 찍히지? 라는 걸 한번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연필 들고 우선 해보고 나서 실행시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잠시 화면에 올려놓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 요 예제입니다. 그죠? 요 예제예요. 이 내포 함수 맞잖아요. 그죠?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또다시 함수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죠. add1이라는 함수 안에 멀티플라이겠죠. 멀티라는 함수가 내포 함수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 a, b, x, y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얘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오는 이거예요. add1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x, y래요. x하고 5가 6이네요. 그죠? y 6이. 그러면은 add1 호출하니까 여기에다가 5와 그죠? 6이 넘어갈 거고. 맞나요? 그러면은 x는 a 플러스 6이니까 6이 될 것이고 y는 b 플러스 1이니까 7이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이 함수는 아직 실행 안 되죠? 밑에 먼저 이게 실행돼요. return 멀티 x, y죠. 이때 x가 6이고 7이니까 6, 7을 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럼 6과 7이 ab로 전달될 것이고 return ab니까 맞습니까? ab니까 6, 7이 42가 리턴 될 거예요. 리턴 되는 거는 이 함수,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가 얘잖아. 그죠? 얘 쪽으로 42를 리턴할 것이고, 그 42를 다시 얘는 또 리턴해 줘야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얼마 지킬까요? 42 지키겠죠. 돌려볼까요? 42 지키는지. 그렇죠. 글자 좀 줄일까요? 맞습니다. 그죠? 42. 세 번째 값 따라가 볼게요. 다 해보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해보십시오. 세 번째 값 해볼까요? add1 x, a예요. x는 5고 a는 1이잖아요. 그럼 5, 1이 5,1이 맞아요? 넘어갈 거예요. 5,1이 넘어가겠죠. 그럼 x는 a 플러스 1, 6일 것이고 y는 b 플러스 1, 2네요. 이 상태에서 내포함수 있는 거 지금은 호출 아직 그냥 흘러내려가면 되죠. 이 시점에 호출되니까 이제서 실행되겠죠. 그죠? return x, y예요. x가 6이고 y가 2잖아요. 6,2인데 이걸 a, b로 넘겨주면 6,2를 받아가지고 a 곱하기 b 하네요. 6이 12다. 그죠? 그걸 리턴해 주래요. 자기를 호출했던 쪽으로. 그러니까 얘 쪽으로 리턴해 주겠죠. 12가 리턴돼가 돌아오는데 그 값을 다시 리턴해 줘야 돼요. 얘한테. 맞죠? 12가 지키잖아. 그렇습니다. 결론인즉슨 뭐 함수 따라가는 게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이 내포 함수는 그죠? 여기에서 호출되어져 가지고 실행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여기라는 게 누구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안쪽 함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포 함수는 호출되어져 가지고 실행되고 리턴 해주면은 그것을 받아서 다음 일을 실행하도록 넘겨주는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A 곱하기 B를 바로 하겠다고 여기 add1을 안 쓰고 뻔한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다가 멀트라고 써주면은 그죠? 이 내포 함수를 내가 직접 호출하겠다 얘가 바로 써주면은 되나 안 되나 말이에요. 돌려볼게요. run 안 된다고요. 그렇죠?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함수는 그죠? 내포 함수이니까 바깥 함수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t define 이래 나옵니다. 그죠? 아, 내포 함수는 절대로 직접 호출해 줄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내포 함수는 둘러싸고 있는 바깥 함수를 호출해 줌으로써 사용하도록 불러줘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나머지들도 따라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주제 하나 더 나온다 그죠? 이번에는 함수를 뭘로 넘겨준다고요? 매개 변수로 넘겨준대요. 매개 변수라는 건 괄호 안에 함수 이름 뒤에 쓰여지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매개 변수 아니었어요? 여기다가 함수가 들어간대요. 이것도 가능한가? 해보자고요.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매개 변수로 얘네들을 넘겨줬더랬어요. 그렇죠? 넘겨줬는데 이제는 함수의 인자로 함수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예제가 하나 나와요. 예제가 코드 미안합니다. 코드 22의 8번의 예제네요. 279페이지에 나옵니다. 279페이지에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좀 자근자근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279페이지죠. 코드 한번 볼까요? 예, 요겁니다. 요거요. 여기 보세요. 함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샌드위치라는 이름, BLT라는 이름, 브렉퍼스트라는 이름. 그런데 여기에서 샌드위치라는 함수를 뭐예요?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하고 있죠. 샌드위치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하나 가져요. kind of sandwich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는데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BLT라는 것을 넘겨주고 있어요. 얘가 실매개 변수이고 kind of sandwich가 형식 매개 변수 맞죠? 넘겨주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아주 중요하죠. 이 BLT가 뭐예요 지금? 얘잖아요. 얘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함수잖아요. BLT 자체가 함수잖아요. 그게 뭔 말이야? 함수를 매개 변수로 얘한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었냐면은 그죠? 함수를 뭘로 넘겨주는 거라고요? 예,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예제입니다. 지금 얘가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선요. 실행은 어렵지 않아요. run. 그쵸? 맞죠? 이렇게. 베이컨, 상추, 토마토가 지키잖아. 베이컨, 상추, 토마토가 얘거든요. 그죠? 이게 왜 지키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 재밌습니다. 코드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샌드위치 호출. 샌드위치 호출. BLT를 매개 변수로 넘겨줘. kind of sandwich. 그래가지고 프린트 했어. 요거 찍었어. 프린트 했어. 얘 찍으래. kind of sandwich래. kind of sandwich가 이름은 뭐야? BLT죠. 그럼 얘가 결국엔 누구란 이야기야? BLT예요. 근데 여기서는 BLT하고 뒤에 괄호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괄호 쳐놨죠. 그럼 얘가 뒤에 붙어. 이게 붙음으로써 결국엔 뭐냐? BL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라. 요 시점에. 호출을 되니까 my BLT는 베이컨 뉴라인, 상추 뉴라인 줄바꿈입니다. 그 다음에 return my BLT니까 이 문자를 리턴 시켜주는 거야. 어디로? 얘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돌려주니까 뒤에서 뭐 프린트하고 돼 있지. 그래서 그대로 화면에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프린트가 또 줄기가 요거 얘가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내가 만약에 얘를 찍고 싶어요. 달걀 치즈를. 그럼 이 달걀 치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구야? 블랙패스트야. 그럼 블랙패스트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블랙패스트를 컨트롤 V 했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 될까요? 이거? 무슨 말이 될까요? 샌드위치를 호출하는데 맞죠? 호출하는데 kind of sandwich라는 매개 변수로 블랙패스트가 넘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kind of sandwich가 그대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블랙패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들어갔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갈로가 붙어 있어. 붙는 순간 얘가 블랙패스트란 글자가 아니고 블랙패스트란 뭘로 바뀌어버려? 함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씨는 달걀 치즈이고 요 글자를 마이씨가 리턴 시켜주니까 누구한테 가? 얘한테 리턴 시켜주니까 받아가지고 얘는 뭐 해주면 돼? 프린트 해주겠죠. 돌려볼까요? run.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책대로 다시 돌릴게요. 이제 확인했으니까 컨트롤 Z 됐어. 자, 돌렸습니다. 이게 책대로인데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뭘 유익 있게 봐야 되느냐면은 얘가 BLT가 함수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갈로가 얘는 갈로 없이 썼어요. 갈로 없이 전화 놓고 여기에서 함수의 이름이 함수 호출이 들어가려니까 다시 함수 호출되는 말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갈로를 붙인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네. 그렇다면 애당초 그런 생각 들죠?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도 되겠네요. 이렇게 넘기면은 맞습니까? BLT라는 이름의 함수 이름 호출하는 걸 그대로 넘겨줘 가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실행대로 하면 되겠네요. 됩니다. 해볼게요. 예, 지금 잠시 너무 지워버렸죠? 갈로 하나 닫는 갈로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돌려볼게요. run. 똑같이 되잖아요. 그쵸? 함수 형식 그대로 해서 넘겨줘가지고 거기에서 실행되도록 원하는 타이밍에 하든지 아니면은 오케이 아니면은 책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릴까요? 그쵸? 책대로 그죠? 앞에 이름만 넘겨주고 호출할 때에 갈로를 붙여가지고 함수 구조를 완전히 가지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한 개인 겁니다. 어느 걸로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매개 변수로 지금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함수가 넘어가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아, 형식 매개 변수의 값으로 함수가 넘어갈 수 있구나. 그렇죠? 요 예제입니다. 잘 봐두세요. 잘 봐두세요. 유익한 예제입니다. 그죠? 함수 자체가 통째로 형식 매개 변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제고요. 됐죠? 됐죠? 요 부분 좀 잘 봐두라는 겁니다. 요 부분. 그죠? 호출할 때는 함수의 이름만 넘겨주는 대신에 함수 자체가 호출대로 하려니까 여기에 붙어야 되니까 뒤에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하나 더 나오네요. 이번에는. 함수를 매개변수로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함수를 리턴의 값으로 함수를 반환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예제가 나오는데요. 22의 9번의 예제예요.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280페이지네요. 280페이지. 책 좀 볼까요? 280페이지. 소스 올려볼게요. 예, 요건데요. 조금 더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조금 복잡죠. 어렵다기보다는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함수 만들어 놨어요. define 해가지고. 이 안에 define 해가지고 또 함수 만들어 놨어요. define에서 또 함수 만들어 놨어요. 아, 여기까지가 아니죠. sorry. 다시 떼볼게요. 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기 함수. 맞죠? 무슨 함수예요, 이거? 맞습니다. 함수 안에 자기 함수 포함하는 건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내포 함수잖아요. 그럼 내포 함수 우리 안에 거 직접 호출 못하죠. 우리 뭐만 호출할 수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만 호출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글럼피를 호출해요. 글럼피는 데이터가 필요 없는 매개변수잖아요. 그래서 글럼피에서 호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색깔 조금 다르게 해서 따라가 볼게요.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프린트가 먼저 실행돼요. I am Glumpy Cat이라고 출력될 거예요. I am Glumpy Cat이라고 해서 출력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 선언문이니까 흘러갈 것이고 쭉쭉쭉 흘러가면 다음 만나는 문장은 얘잖아요. Return no n times죠. 그러면은 되돌려주는 값이 no n times를 이 자리에 또 되돌려준다고. 그죠? no n times가 되돌려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no n times가 결국엔 누가 돼요? 얘가 되잖아요. 맞죠? 결국엔 누구를 호출한 게? 내포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는데 얘는 매개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얼마를 준비해 놨어요? 전달해 줄 값으로 4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뭐 지키겠어요? no n times가 지키겠죠. no
n이 얼마였죠? 4였나요? 4 times가 찍히겠죠. 이렇게.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함수 선언문이니까 그냥 흘러내려가고 이번에 return no and more times가 return 되겠죠. 요놈에 해가지고. return no and more times가 누구예요? 또 nefer 함수의 이름이잖아요. 운 좋게도. 그래서 이번에 얘가 찍힐 거예요. and no 그쵸? 그 다음에 more times 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반복문을 n 플러스 n만큼 맞습니까? 4 더하기 2만큼이겠죠? 6번이겠죠? 돌리면서 no를 찍어줄 거예요. 돌려볼게요. 자, run 맞습니다. 그죠? 됐나요? 자, 색깔 좀 바꿀게요. 보세요. 그쵸? 제일 처음에 글럼피 해서 얘 때문에 얘가 호출되고 해서 실행을 한 중에 마지막에 리턴해서 얘를 다시 호출하고 이때 매개변수 값으로 4를 넘겨주기 위해서 준비시켜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nefer 함수의 매개변수 값을 넘겨줄 때는 그런 다음에 다시 함수 호출되어 가지고 또 부를 때는 마찬가지로 넘겨줄 값으로 준비시켜주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면 리턴 되는 것들은 뭐예요? 리턴 되는 것들은 nefer 함수의 이름들이잖아요. 그 nefer 함수의 이름을 리턴함으로써 그 nefer 함수를 호출하도록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난해하죠.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그렇죠? 함수를 호출할 때 리턴되는 이름으로 다른 nefer 함수 이름을 줘서 호출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요 예제입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죠? 함수의 이름을 맞죠? 함수의 이름을 리턴되는 값으로 줌으로써 얘가 실행되어진 결과가 리턴되도록 하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을 리턴되는 값으로 줌으로써 얘가 실행된 결과가 리턴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구조라서 자주 쓰는 코딩은 아닙니다만 누군가가 이렇게 코딩을 해두었다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문제에서도 한번 우리가 다뤄볼 거니까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퀴즈가 몇 개 나와요? 281페이지 보고 있어요. 281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퀴즈가 하나, 두 개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 퀴즈가 요거네요.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뭐냐면요. 문제가, 어디 메모해 둘래요? 함수의 이름을요. 그죠? 함수의 앞에서 소개했던 매개변수로 쓰는 거예요. 문제가. 그 함수의 이름을, 그죠? 함수의 이름을 함수의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퀴즈입니다. 함수 이름을 함수의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퀴즈. 한번 작성해 놔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1번 문제죠.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놔요. 지금 함수 3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해서 에리아를 호출해요.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서클과 5를 준대요. 그럼 얘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매개변수로 넓이를 계산하는 함수 shape와 값 n을 입력받아서 넓이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코드를 한 줄로 작성하래요. 한 줄로 작성하래요. 그럼 이게 뭔 말인데? 지우고 다시 한번 표기해 볼까요? 보세요. 이거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인 것 같아요. 3.14 그죠?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맞고요. 요거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면적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사각형이겠죠. 자, 그런데 에리아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쉐이프 자리에다가 서클을 던져줘요. 그럼 서클을 딱 던져주면 얘가 쉐이프에 들어갈 거예요. 5를 딱 던져주면 얘가 n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서클로 던져준 게 왜 서클로 던져줄까?
얘가. 여기 지금 보면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 이름이 뭐예요? 서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함수만 호출해주면 자동으로, 그리고 n 값을 이 레디어스에 던져주면은 원의 면적을 저절로 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넘어오는 이름 자체가 함수 이름이니까, 맞아요? 함수 이름이니까, 넘어오는 이름 자체가 함수 이름이니까, 그 함수 이름에다가 넘겨줄 값, 레디어스에 넘겨줄 값이 n이니까 그냥 n을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서클이 넘어오면은 쉐이프 값은 서클로 바뀔 것이고, 맞아요? 스퀘어가 넘어오면은 쉐이프 값은 스퀘어로 바뀔 것이니까 면적 구하는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이 값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된 결과를 리턴해 주세요 하면 되겠네요. 그럼 리턴해 주면은 리턴된 값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프린트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코딩하면 된다는 거예요. 리턴해서 되돌려줘라. 뭐를? 지금 넘어온 이름인 쉐이프가 바로 함수 이름을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매개 변수로 호출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내가 서클을 넘겨주면, 다시 보세요. 서클을 넘겨주면 쉐이프는 서클이 될 것이고, 그래서 쉐이프 자리는 뭐가 들어갈 것이고, 서클이 들어갈 것이고, 5는 n이 될 것이고, 요 n은 서클에 뭐가 되고, 레디어스 넘어갈 거 아닙니까? 맞겠죠? 돌려볼까요?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얼마 나올까요? 그쵸? 요래 나오겠죠. 78.5는 반지름이 5인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겠죠. 지금 한게 뭐예요? 지금 했는 것이. 함수의 이름을 그대로 뭘로 쓴 것입니까? 매개 변수로 쓴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함수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써서 그냥 그대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이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다 서클이 아니고 스퀘어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주면은, 맞아요? 이렇게 주면은 이번에는 스퀘어가 쉐이프로 넘어가서 쉐이프가 스퀘어가 되겠죠. 스퀘어가 될 것이고 5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요게 실행 안 되겠습니까? 돌려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죠. 다 됐네요. 그러면은 그 뒤에 페이지 282페이지 보십시오. 282페이지에 다음 문제 1번, 2번, 3번에 에리아를 사용해서 반지름 10인 원의 면적, 에리아를 사용해서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상의 면적, 에리아를 사용해서 지름이 4인 원의 면적.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이거 그대로 카피 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카피 떴어. 컨트롤 V 해가지고 1번 같으면은 원의 면적이니까 뭐라 호출해주면 돼요? 함수를. 그죠? 함수 이름을 그대로 호출해주기로 코딩이 만들어져 있잖아. 지금 위에 코드가. 그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런 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에리아라는 이름으로 호출이 되는데 하나는 스퀘어를 넘겨줬고 그 다음에는 뭘 넘겨줬고 서클을 넘겨주면서 한 번은 얘가 한 번은 얘가 실행된 결과가 얘야 되겠죠. 나머지 2번, 3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가장 핵심 코드는 얘입니다. 얘예요. 그죠? 함수 이름을 그대로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은 처리되도록 이렇게 코딩할 수 있구나. 요거 알아두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간결한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가 뭐죠?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건 2번 문제가 뭐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죠? 요 코드.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 맞죠? 그 안에 또 다른 함수. 이거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내포함수입니다. 그죠? 내포함수일 때 뭐라고요? 요렇게 호출하면은 실행되도록, 요렇게 출력되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좀 전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다루었던, 맞죠? 내포함수, 그죠? 리턴되는 값이 함수 이름이 리턴되도록 해가지고 실행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래 되어 있잖아요. person, 문제가 이렇습니다. 12, mass, 빛이라는 순차적인
매개 변수를 이렇게 3개를 가지고 person을 호출했을 때 person이 처음에는 12만 가지고 age에 던져지겠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nepo 함수에서 써먹을 매개 변수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던져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밑에처럼 다음과 같이 출력이 나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I am person, I like learning, but I need age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출력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죠. 지금 당장 봐도 뭐가 없어요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된 다음에 리턴해주는 값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함수도 실행된 다음에 리턴해주는 값이 없죠. 맞잖아요. 이거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만들어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선 봅시다.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 되도록 해주려고 그러면 이 함수에서 뭘 호출해주면 돼요? 리턴 시켜달라 해주면 되죠. 리턴에서 누구를? vacation이죠. 저 위에 밑에 그 nepo 함수의 값을, 맞습니까? 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그대로 리턴하도록 함수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리턴되는 걸 함수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이놈도 실행한 다음에 리턴 되도록 해주면 얘한테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리턴, 맞습니까? 해서 저 함수 이름이 뭐예요? 얘가 리턴 되될 이 함수 이름이 뭐예요? 스튜던트죠.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던 예제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돌려볼게요. run. 해줌으로써 실행이 되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제일 처음에 12를 가지고 person을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가 뭐예요? person이죠. 그러면 person은 I am person 찍고 I am person 찍고 함수문이 있으니까 할 일 없이 그냥 흘러내려왔는데 return에서 student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자리가 뭘로 바뀝니까? student로 바뀌죠. 그럼 student 한 다음에 math를 호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student math가 돼가지고 얘가 호출된다고요. 그럼 I like learning 찍힐 것이고 마찬가지로 함수 올라간 다음에 return vacation이죠. 그러면은 요 자리 전체가 뭘로 바뀝니까? vacation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럼 vacation 뭐예요? 비치인 셈이잖아요. 그럼 vacation 비치가 nepo 함수로 호출된다고요. 그래서 but I need to take a break. 맞아요? 그 다음에 age, major, place는 우리 이미 여기서 다 구해놨잖아요. 그죠? age, major, 그 다음에 place는 맞아요? 그거 그대로 다 찍어주고 있잖아요. 찍으라 했으니까. 그죠? 연필 들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요렇게 구조 잡고 그 다음에 구조 잡고 요렇게요. 잡으면은 얘 때문에 뭐가 스튜던트가 리턴되고 얘 때문에 vacation 리턴 되어져 가지고 다시 함수 호출되어지고 리턴되는 것이 함수 이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아래쪽에 그 1번 해가지고 나이 29 전공 CS 방학계획 사우스 코리아로 person 함수 호출을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건 그대로 이와 비슷한 형태로 그죠? person 맞습니까? 1번 문제가 나이 얼마로요? 29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전공은 뭘로? CS로 그쵸. 그 다음에 방학계획은 뭐라고요? 사우스 코리아로 그쵸.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코리아. 요 순서만 맞춰주면 되죠. 지금 nepo 함수에 리턴 되어지는 순서가 요 이름으로 리턴 되는 순서가 만들어질 거니까 리턴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함수가 쓰여지도록 매칭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매개변수 값들을. 그러면 아마 맞나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그렇죠. 맞추어져 가지고 I'm person 해서 다음 문단이 출력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맞습니다. 고급이라는 말이 좀 적절할 표현 구조처럼 조금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뭐뭐 다루었어요 지금? nepo 함수 다루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뭐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함수의 이름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루었어요? 리턴되는 함수로 함수 이름이 넘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 다루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흔하게 쓰는 일반적인 함수의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죠? 나중에 우리가 사이즈 큰 프로그램이나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상업용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좀 알아두고
지금 당장 이것까지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은 언젠간 여러분들도 고급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때는 함수에 쓰는 능력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 이런 함수들도 있었다라는 걸 사실을 좀 기억해 두고요. 예제를 가지고 잘 좀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요 22장까지로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죠? 응용 사례들을 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이번 함수에 대한 고급 설명은 이 영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다른 내용들 또 공부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